네, 반갑습니다. 재테크왕 곤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트럼프 관련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트럼프 총격,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죽지 않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보다 굉장히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들을 꼭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앞으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 정권의 성격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이 당선되었을 경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어떤 정책들을 취할지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되었을 경우 수혜받을 업종들을 한번 볼 거고요. 세 번째, 그렇게 결론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 정권의 성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트럼프 정권이 이제 당선되어서 트럼프가 그렇게 그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치를 때 저는 굉장히 투자하면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특히 2018년도 미국과 이제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5년의 시간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독불 장군이면서도 뭔가의 협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쨌든 미국이 이득이 될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스탠스를 많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다음에 어쨌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뭐 변경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큰 틀은 뭐 이렇게 이제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잘자잘한 것들이 좀 변경되면서 투자하기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잘 공부해 놓고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그런 손실이나 리스크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한번 보면 최근에 우리 기사에서도 봤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뭐 고령이나 건강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안 좋았던 모습이 보인다 치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피격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뭐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하는 말들이나 언행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고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부통령 후보로 이제 벤스를 임명을 했는데요. 벤스라는 사람이 이제 요 사람이거든요. 요 사람인데 뭐 트럼프랑 좀 닮았기도 맞죠. 이 사람은 이 벤스라는 부통령은 그 이제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도 마찬가지로 독불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이제 추구하는 이제 사상들이 트럼프랑 굉장히 이제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트럼프 부통령 지명자 이제 벤스 이제 빅테크 단속 지지. 그래서 구글은 이제 해체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제 독점하고 있고 너무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제재하고 그다음에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그 상황인데 특히 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실행력도 또 이제 뛰어난 분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한번 쓱 꺼내보고 다시 접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트럼프 정권이 좋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봐주고요.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트럼프 정권의 성격에서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무역 정책들을 실행할 거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의 보편적 관세를 더 부과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중국을 굉장히 이제 또 견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를 많이 하는 이제 성격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최대 60%의 이제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본다. 특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본 기사에서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까지 이렇게 더 부과할 계획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의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맹국을 지원했다라고 치면 트럼프 정권은 자국 산업 부양을 위해서 동맹국과도 이제 협상을 나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맹국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요런 이제 자세인 거죠. 그래서 대만이 이제 반도체로 큰 이익을 어, 내고 있으면서도 방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이제 지적했다라는 관점인데요. 보시면 이제 트럼프는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가 돈을 벌면서도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한 말들을 보면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 요 말은 이제 TSMC를 두고 이제 저격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TSMC가 전 세계 이제 파운드리 업체 1위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만들어야 될 그런 물량들을 TSMC가 다 가져가고 있다. 뭐 사실 뭐 TSMC가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뭐 당연히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빌미로 이렇게 트럼프는 이렇게 돈 내놔라 이제 이런 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만이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반도체 공장도 가져갈 것.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지만 나중에 다시 대만으로 가져갈 것.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어서 TSMC가 뭔가 이렇게 생산해내고 결국 돈을 벌면 이제 그걸 뭐 이제 대만으로 다 가져갈 거 아니냐. 결국은 대만이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대만 너희 같은 경우는 뭐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방위 비용을 이제 내 무임승차하지 말고 방위 비용 내 중국과의 전쟁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이제 안보를 보호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비용을 내라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동맹국에게도 얄짤없다라는 그런 이제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법인세, 소득세 감세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자국의 법인세를 감세하고 소득세를 감세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정부의 지출 확대보다도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써서 그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도 세금을 낮춰서 이제 경기 부양하는 걸 이제 선호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낮추게 되면 당연히 정부로 들어오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로 충당하냐면 이제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아까 10% 보편적 관세나 중국 같은 경우는 60% 이상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매기는 그런 추가적 관세 또는 이제 보조금 뒤에 보면 IRA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축소함으로써 그 이제 감세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대체하겠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우선주의. 그래서 보편적 관세 아까 10%가 말씀드렸고 중국 같은 경우는 60%를 일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현재의 수준의 이제 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관세로 중국을 자동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관세 부과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당연히 이제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물건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물가 상승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이제 둔화될 거다. 그리고 상승이 되게 되면 이제 금리도 또 인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이제 추가하려고 하는 그 감세를 위해서는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죠. 많이들 이제 유튜브에서도 가불론박이 많이 있는데 IRA 법안 폐지,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바이든 정부의 업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정권이 바뀌면 바로바로 좀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IRA 법안 중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뭐 이미 계속 감축하겠다라고 예전에도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뭐 탄소 배출량 감축이나 아니면 전기차 의무화 이런 것들도 이제 폐지할 것으로 좀 전망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법안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없애는 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트럼프 정부가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에 관한 이제 IRA 법안에 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의
폐지기 때문에 행정명령만으로도 실질적인 이제 폐기는 충분할 것이라고 이제 봐지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면서 반등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IRA 법안이 폐기가 되면 오히려 미국 기업에게는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왜냐면 보조금이 지원이 없게 되면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 우리 테슬라도 그 이제 동등한 상황에서 다른 전기차들과 이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뭐 이렇게 우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동맹 같은 경우 이제 그 네 개의 국가가 반도체 동맹이거든요. 칩포 동맹이라 해서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만, 미국, 일본 이렇게 반도체 동맹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반도체 생산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자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통해서 하자는 부분인 건데 이 반도체 동맹도 반도체도 이제 동맹국들과 이제 밸류 체인을 공유하기보다도 미국 자국의 내에서 산업이 육성되게끔 우리가 그 트럼프가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트럼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를 이제 지지하는 부분들을 이제 트위터에서도 이제 밝혔죠. 그래서 아까도 테슬라한테는 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우호적일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고 이제 시포 동맹이라 해서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공급망 협의체에서 미국은 반도체를 설계하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드리 그다음에 일본은 소재 장비를 하고 대만은 이제 뭐 파운드리 TSMC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요 동맹이 무의미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칩4가 아니라 칩1,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끔 트럼프는 결국 그런 동맹들을 유명무실하게끔 만들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정책입니다. 에너지 정책인데 트럼프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화석연료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왜냐면 얘네들이 비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저렴해서 에너지 비용을 최저 수준으로 이제 낮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중요한 열쇠라고 내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미국의 제조업이 융성하고 인플레이션 부담이 낮았던 이유는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서 이제 원유가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유가의 가격이 낮았던 덕분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보다도 이렇게 화석연료 천연가스, 뭐 원유, 석탄 이런 거에 관한 원전 이런 거에서 되게 더욱더 초점을 맞춰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할 거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에 관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이제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도 없앨 거다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국방 이제 방산에 관한 부분인데 강력한 국방력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뭐 무기랑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해외 파병은 하지 않을 거.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전쟁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비용 절감과 함께 동맹국에도 안보를 위한 부담감을 이제 강요할 것. 그래서 아까 대만 같은 경우도 부담금 내라, 안보비 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결국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우선주의예요. 그래서 동맹국도 얄짤없고 그리고 미국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감세해주고 자국이 아니라 하면 이제 관세를 더 부과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쟁에 관해서도 득이 되면 전쟁을 하고 득이 안 되면 전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자국의 국방력 확보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업종들이 수혜받을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 건데요.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우선주의가 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제조업 리쇼어링이라고 하면 그 이제 타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자국에서 생산하게끔 만드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국에서 생산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인세 인하, 그다음에 중국 규제 관세를 더 부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이라든지 건설 투자가 확대되고 그리고 관세가 인상되면 아까 물가 상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금리 인상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달러가 당연히 금리가 인상되면 강세가 됩니다. 그럼 여기로 인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금리나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은행 쪽 수혜받을 수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석유나 원전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미국 뭐 제조 건설 투자 확대 이런 게 연결될 수 있을 거고 기계나 IT 쪽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 원조 축소라 해서 결국 얘네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도 추구하고 있고 나토도 얘네 탈퇴할 거라고 보잖아요. 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방 같은 경우는 너희가 알아서 이제 그 미국이 도움 받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너희 나라들을 이제 지켜라. 너희가 방위비를 증액시켜갖고 너희 스스로 이제 지켜라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에 보면 금융규제 완화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볼커룰 완화라고 해서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볼커룰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도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뭐 수익이 잘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은행이라든지 결국 그러니까 규제들을 많이 완화하는 부분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규제는 완화하고 미국 자국의 이득이 되는 정책들을 우리는 추구를 하겠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도생하자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영상으로 기회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미국 우선주의다 해서 관세가 더 부과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나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잘 체크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안보는 각자 도생. 그러면 방산에 관한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친환경 정책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존의 에너지 정책들 같은 경우 석유나 원전이나 전력 이런 관련된 섹터나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인상될 거고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뭐 은행 관련된 주들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또 금리 인상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리가 지금 그 높으니까 인하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식 시장에는 조금 리스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기술주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보면 보수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기술주는 진짜 현재 물음표라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뭐 기술주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왜냐면 뭐 결국 미국 기업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결국 나스닥의 위치가 거의 뭐 신고가였잖아요. 신고가였는데 어, 그렇게 지금 주가가 높을 때 이런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변동성이 이제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금리 인상에 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 영역인 거고 아까 뭐 부통령 같은 경우 구글을 해체해야겠다. 빅테크 기업들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규제나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스탠스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고점이거나 높지 않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1월이 대선이니까 한 9월 때부터 9월 10월 때부터 조금 생각하면 되는 영역이었는데 지금 그 피격 때문에 트럼프 이제 그런 총격 피격 때문에 이게 시기가 너무 앞당겨졌죠. 그래서 사실 나스닥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면 아직도 AI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테마에 관한 상승 그 여력이 더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 그런 일들이 이제 좀 생기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 그런 거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진짜 현재는 물음표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아직도 빅테크 기업 성장이라든지 AI 반도체 부분은 상승에 관한 요소들. 트럼프가 워낙 변동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한 조금 물음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영상은
그렇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